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 작업할 때 영상의 퀄리티를 굉장히 깊이 있고 높이 올려줄 수 있는 포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렌더 옵션과 라이트 등등 다양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제퍼니스 포레스트 그래브라는 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한 씬을 좀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위에 이 틈에서 햇빛이 내려오는 요 느낌 있죠? 일부러 지금 익스포넨셜 헤이트 포그를 꺼놓은 상태인데, 껐을 때는 요 느낌, 키면은 이 느낌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옵션들과 영상을 좀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느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씬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배경이 야외 씬일 수도 있고 실내 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굴에서 햇빛이 틈새로 들어오는 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런 느낌, 요런 햇빛 느낌 있죠. 요거 렌즈 플레어라는 것도 다른 느낌인데, 요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걸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요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룰 줄 안 다음에는 요 포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예 이 새 랩을 만들어서 오픈월드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다 아실 거예요. 익스포넨셜 포그하고 그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그 다음에 이 스카이스피하고 스카이 어트모스피어하고 스카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텐데,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뭐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카메라 옵션, 포커스, 뭐 루켓, 그런 것만 가지고도 포스트 프로세싱 안에 뭐 뎁스 그 깊이 그거라든지 그런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들을 많이 낼 줄 알아야지 어느 정도. 근데 요거까지 다 할 줄 알면은 아주 적은 시간 투자로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밝은 바깥 공간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 중요하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빛이 어느 정도 제약적으로 들어오는 곳, 창문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든지 뭐 동굴 내부인데 들어온다든지 빛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샘플씬처럼 이 나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요런 상황일 때, 또는 같은 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시퀀스를 뽑느냐에 따라서 앵글이 다 다르겠죠. 특정 요런 앵글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앵글로 좀 맞춰볼 텐데, 일단 아예 줌아웃해서 보면 지금 하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을 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보통 요런 씬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바깥을 찍는 게 중요한 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 있죠. 요런 느낌 여러분들 렌즈 플레이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같은 씬에서도 어떤 앵글로 어떻게 카메라를 잡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천차만별로 잡히고, 이 언리얼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카메라를 정말 느리게 움직이는 카메라, 단순히 슬로우 모션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 워킹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 거기다 살짝의 노이즈, 그 다음에 어떤 샷에서는 또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 리듬감을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이 될수록. 그래서 뭐 이런 요소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스카이스피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다 보면은 조명이 너무 많은데, 이 조명은 보통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이나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세팅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씬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 하나씩 추가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몇 개 세팅했고 뭐 이것저것 놓긴 놨는데 어울리긴 하는데 좀 딴 거 다 제끼고 빛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걸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반사만 보고 싶을 때는 리플렉션이야. 요거는 야외 씬이어서 지금은 뭐 카메라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빛만 보고 싶을 때는 라이팅만 세팅을 해보면 다른 효과 다 제끼고 얘네들을 컴퓨터가 잠깐 회색 덩어리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빛만 계산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바닥에 어느 정도 내리쬐고, 그러니까 컬러풀한 거 다 같이 보일 때는 좀 너무 정신이 없죠. 근데 요렇게 보면은 딱 빛만 따로 체크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중간중간 포인트 라이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움직이는 것도 얘는 약간 붉은기가 있는 빛인데 빛만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라이팅만 옵션이에요. 근데 이게 라이팅 포함일 때는 모든 컬러풀한 거나 텍스처라든지 다 반사 이런 것까지 다 보이니까, 물론
빛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빛만 보는 데는 조금 좀 빛만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보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옵션을 가끔 켜보시기 바라고, 지금 요거는 야외씬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공장 내부라든지 아니면 실내 아니면 뭐 우주선 내부라든지 좀 반사되는 게 많은 건가, 뭐 사이버틱한 도시라든지 그럴 때는 중간에 리플렉션 켜서 반사만 또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델링 구조 볼 때는 와이어프레임만 볼 수도 있고, 반사하고 비시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델링들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언릿만 보면 모델링들의 구조만 또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는 능력을 여러분은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라이팅은 내가 너무나 많이 났을 때는 이걸 반드시 중간중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 때 디렉셔널 라이트하고 강조할 것에 그때그때 판단해서 포인트 라이트나 스팟라이트를 추가를 하는데, 반드시 중간중간 요 라이팅만 체크해서 빛이 어떤 컬러에 어느 정도 빛이 어느 정도 내리쬐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예를 들면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잎사이들로 많이 가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라이팅만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 다 제끼고 구조들도 좀 클리어하게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원래 있던 맵을 좀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싹 폴더 정리해서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아까 얘기했듯이 햇빛이 들어오는 요 느낌, 이거를 익스텐션 포그를 좀 완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트들과 포그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익스포넨셔널 포그 자체는 이 원래 오픈월드 새 레벨에서 오픈월드 만들면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언리얼 공부할 때는 굉장히 넓은 지형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얘가 많이 중요치 않아요. 그때는 그냥 익스포넨셔널 포그에 포그 밀도를 올려볼게요. 쭉 올리고 클릭해서 숫자도 입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으로 언리얼의 모든 숫자 입력하는 그 칸들은 끝까지 올렸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드래그 했을 때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는 0.05가 최대치였다면 모든 칸은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당연히 100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력해도 10이란 숫자는 드래그 할 때는 0.05가 최대치였지만 그래도 숫자도 입력할 수 있긴 하지만 10이 최대치다 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죠. 5, 2, 1로 줄여볼게요. 1일 때는 요 정도 느낌인데, 그냥 익스포넨셔널 포그에서 지금 볼유메트릭은 아직 손을 안 댄 상태인데, 그냥 포그만 이렇게 진하게 하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실제 막 새벽이나 초저녁에 안개가 특정 부분이나 거리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안개가 가득 찬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냥 포그 밀도만 좀 높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실내보다는 굉장히 멀리 있는 씬을 잡을 때, 그냥 오픈월드에서 포그를 요런 씬에서도 테스트 해보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오픈월드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요게 좀 더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포그 높이 감쇄 같은 경우도 완전 낮춰볼게요. 그럼 요런 느낌이고, 포그 높이를 드래그해서 2까지 올리면 요 부분 느낌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셔널 포그를 만약 지금 껐어요. 끄면은 아무 안개가 없는 클리어한 샷이 되는데, 물론 이런 클리어한 샷을 뽑을 상황도 얼마든지 있죠. 뭐 캐릭터가 있건 없건, 저 뒤에서 캐릭터가 걸어오고 있건, 어쨌든 클리어한 샷이 필요할 때 이 느낌인데, 포그를 키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 네, 이용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옵션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만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도 있고, 일단 포그 밀도 자체는 0.02 정도로 하면은 약간 요런 잔잔한 느낌인데, 이따가 볼유메트릭 킬 건데, 어쨌든 요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동안 안개를 안 썼던 학생들도 요거를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보시면은 요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을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테스트를 좀 다양한 씬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포인트 라이트들이 있는데, 얘는 딴 것 좀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으로 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어트모스피어 같은 경우도 얘도 역시나 새로 오픈월드 씬을 만들면 들어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반경이라든지 큰 지구 형태의 스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 모양의 그 어떤 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만약 끄면은 이거는 야외 씬이냐 실내 씬이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야외 씬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저 나무 모여있는데 요런데 느낌 잘 보세요. 지금 스카이 어트모스피어 약간 끈 상태예요. 다시 키면은 그가 하늘로부터 그 빛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요거는 직접 요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씬이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좀 다르다는 거. 근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거는 요 스카이라이트입니다. 스카이라이트는 디렉셔널 라이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디렉셔널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컬러의 개념이 강한데 이 하늘, 땅 지면에 전체적으로 약간 물감을 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스카이라이트예요. 만약에 끄면은 꺼도 이런 빛들이 존재하는 거는 디렉셔널 라이트 때문이죠. 여기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까지 끈다면 중간중간 있는 포인트 라이트들만 이렇게 느낌이 나겠죠. 디렉셔널 라이트를 다시 켜고 물론 이 상황에서 뭐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꾸미고 딴 걸로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지만 스카이라이트이 없는 샘플씬도 많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마켓에서 받아서 하시다 보면. 근데 스카이라이트는 땅에 전체적으로 빛으로 이루어진 물감을 뿌린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과 스카이라이트를 조화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스카이라이트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트의 스케일만 좀 줄여볼게요. 지금 스카이라이트의 강도 스케일이 2로 되어 있는데 0.5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0.5 정도로 줄였을 때예요. 중간중간 디렉셔널 라이트에 의해서 들어온 햇빛은 또 그대로 있죠. 스카이라이트 아예 다시 끄면 요 느낌, 스카이라이트 있으면 요 느낌인데 단순히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 추가한 것과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에요. 전체적으로 잔잔한 빛으로 이루어진 물감을 뿌린 듯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더 볼륨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볼륨은 빛들이 되게 많을 때는 테스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샘플씬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빛들을 조금 정리하고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본인이 나이아가라 안개, 나이아가라 포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랑 또 같이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볼륨메트릭이라는 개념을 쓰려면 먼저 플러그인을 켜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렇게 서칭하시면 볼륨메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전마다 살짝 다른데 5.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켜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켜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릭이라는 걸 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렸고 볼륨메트릭 요런 빛과 관련된 건 당연히 포스트 프로세싱에도 있어요. 근데 깊이 있는 거는 무조건 지금 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냥 학습하는 게 끝이 아니고 다양한 씬에서 본인이 테스트를 해봐야 보니게 됩니다. 이 익스포네셔널 헤드 포그에서 볼륨이라고 서칭을 해볼게요. 플러그인 키는 게 먼저고 자 그러면 볼륨미터 포그를 켜주시고 물론 이게 없어도 지금 다시 껐어요. 그랬다가 다시 키면 요 느낌 껐다가 켰다가 요 느낌인데 스캐터링 분포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존재하는 빛의 느낌이 훨씬 더 잘 사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쵸?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볼륨메트릭 4 같은 경우는 여기 수치도 중요하지만 빛의 그 광선의 그 볼륨메트릭과 관련된 수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스캐터링 분포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숫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요거 수치가 높은 게 일단은 먼저 중요하고요. 이건 너무 심하니까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테스트할 때 느낌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컴퓨터가 계산을 한참 한 후에 천천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제가 숫자를 입력하고 자기 혼자 계산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약간 한 템포 늦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저 나무 틈새로 들어오고 있는 빛은 디렉셔널 라이트예요. 디렉셔널 라이트 끄면은 존재하지 않죠. 자, 켰고 그 다음에 요 포그 같은 경우도 끄면은 느낌이 없어요.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대로 있고 반대로 포그, 익스포넨셜 포그를 끈 상태인데 그 느낌 사라졌죠. 다시 키면 요 느낌이 나옵니다. 이따가 뭐 스팟라이트나 다른 라이트 뭐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디렉셔널 라이트이 나무 틈새로 들어오거나 빌딩 틈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좀 볼 때 요런 식으로 쏟아져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 또 지금 카메라까지는 안 보여드릴 건데 카메라를 잡았을 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무지무지 많이 멋있어집니다. 요런 느낌인데 단순히 요 수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저 나무 틈을 바라봤을 때 요 느낌인데 지금 제가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디테일은 볼유미틱 포그의 스캐터링 분포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여기는 뭐 한글 버전 언열 쓰실 때 단어들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시작 거리라든지 페이딩 거리라든지 그런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지금 이 익스포넨셜 포그에 의해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지는 빛 자체가 디렉셔널 라이트잖아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볼유미트릭 스캐터링 강도가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더 높여볼게요. 높이고 약간의 컴퓨터가 계산될 시간을 주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 바꾸자마자 바로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바꾸면 컴퓨터가 약간 계산할 시간을 줘야 돼요. 반대로 아까 지금 너무 세졌죠? 아예 줄여볼게요. 처음에 1이었다면 0.3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또 전 지금 숫자만 바꾸고 아무것도 조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계산하면서 점점 그 볼유미트리 느낌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조합돼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익스포넨셜 헤이트 포그의 볼유미트릭 요 스캐터링 분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효과를 받아들이는 빛의 강도도 중요하고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가 세면 어차피 결과는 비슷하겠지만 그 미묘한 0점 몇 또는 어차피 숫자가 몇백 몇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숫자들 사이에서 잘 조합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줄여볼게요. 이번에는 빛 말고 다시 포그로 돌아와서 스캐터링 분포를 1로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미시브 또 약간 손을 좀 대볼게요. 그리고 알비도 컬러도 약간 다른 느낌으로 그럼 저기서 약간 붉은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 스캐터링 분포를 더 줄여볼까요? 0.5 했더니 아까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붉은기도 은은하게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트에서 들어오는 그 느낌하고는 또 살짝 다르죠? 여기서 살짝 붉은기 이런 식으로 느껴지죠? 요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빛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또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인데 뭐 시퀀스 다들 작업 많이 해보셨죠?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에서 뭔가 효과를 주고 싶을 때도 약간의 재미있는 요런 상황에서 아예 야외시는 안 되고 요런 데서 뭔가 빛과 관련해서 멋진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하나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에서 텍스처를 가져다 쓸 때 바로 일로 드래그 하잖아요. 뭐 JPG든 PNG든. 근데 어쨌든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텍스처 샘플로 가져와지는데 텍스처 샘플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미지 파일들은 현재 이 프로젝트는 모든 것들이 서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투명 맵 쓸 때도 많이 쓰고 다양한 데서 이용이 되는데 뭐든지 상관없어요. 약간 얼룩덜룩하고 말 그대로 노이즈가 필요한데 요런 게 참 괜찮아요. 요런 거. 그리고요. 얘 말고 얘는 텍스처 관련된 디테일만 보여주고 요 머티리얼 자체의 이 모드를 뭐 투명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요를 마스크로 바꾸고 얘를 칼라나 이게 아니라 오파시티 투명도 있죠. 투명도랑 얘를 연결시킵니다.
그 요런 느낌이야. 이거는 이거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포토샵에서 이미지 가져와도 되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그냥 얼룩덜룩한 거 요런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드 말고 요걸로 한 다음에 투명맥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요런 걸 만들었는데 요런 거 비슷한 거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고 여기 지금 만든 건데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플랜을 잠깐 이쪽을 내리고 플랜을 하나 꺼낸 다음에 방금 요 재질 있죠? 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이 플랜 같은 경우는 당겨서 보면 제가 일부러 잘 보이라고 뒤집었는데 플랜 같은 경우는 그 머티리얼에서 투 사이드를 체크 안 하면은 한쪽은 원래 안 보여요. 투 사이드를 체크해야 양쪽 다 쉐이더가 적용돼서 보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일부러 잘 보이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이거는 카메라로 내가 어떻게 찍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뭐 크기만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고 얘를 가지고 살짝 왔다 갔다 하면은 카메라 앵글이 바뀌지 않아도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찍고 있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얘를 사실 더 위에다 놔야 돼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 앵글은 그대로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그 느낌에서 좀 그 라이트에 좀 변화되는 이미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릴을 어떻게 찍나요? 카메라 앵글을 고정해 놓고 얘를 그대로 시퀀스에 얹어서 그냥 트랜스폼 키 잡으면 되겠지. 아주 천천히 움직여도 되고 크기가 바뀌어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앵글 상에는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요렇게 찍고 있을 때 얘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빛의 느낌을 좀 다르게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 다른 라이트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앵글은 그러니까 앵글도 중요해. 빛을 어떻게 들어오냐도 중요하지만 앵글도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 다시 얘를 끄면은 요런 느낌 살짝 그냥 요 정도 있죠. 요런 느낌 정도는 포그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그를 다시 키면은 요런 느낌, 포그를 끄면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냥 들어오는 쫙 위에 햇빛 있죠. 요 느낌이고 저거는 포스트 프로섹션 때문에 생기는 거고 다시 볼륨메트릭을 키면은 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할 때 얘가 계산할 시간을 조금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볼륨메트릭 포그 할 때 항상 빛이 들어오는 것만 하지 않아요. 이 지면을 비출 때도 볼륨메트릭 포그를 세팅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요거는 끈 거, 요거는 다시 킨 거. 스카이라이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 단순히 요것 때문에 볼륨메트릭 포그를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빛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수치도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빛의 수치도 중요하다. 서로 조합되는 적절한 수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볼륨메트릭 포그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껐을 때는 요 느낌 그리고 다시 키면은 요런 느낌 다시 키면은 요런 느낌인데 자 그렇다면 원래 이 볼륨메트릭 쓰지 않고 그냥 뿌옇게 했던 그 느낌을 원해. 그때는 원래 요 자체를 쓸 때는 이 수치예요. 근데 원래 뿌였던 그 느낌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를 하나 더 만들고 볼륨을 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볼륨메트릭 말고 그냥 안개 느낌 있죠. 그걸 하고 싶으시면 이 옵션에 보면 보조 포그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0.0 정도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포그 밀도가 좀 올려볼게요. 늦게 만나고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아예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을 입력하면 요 정도 줄일게요. 3, 1로 하고
여기가 수치가 요걸로 돼 있는데 얘는 뭘로 할까? 약간 푸른색으로 해볼까? 너무 진하게 말고 요 정도로 했어요. 자, 그러면 보조 포그 데이터에서 포그 밀도를 늘렸을 때 3 정도로 하면은 얘는 얘대로 볼유메트릭이고 원래 안개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은 그거대로 또 있어요. 원래 안개 뿌연 느낌. 그거는 저 먼 데는 안 보이겠지. 요런 식으로. 그랬다가 다시 보조 포그 밀도를 제로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냥 볼유메트릭만 있는 요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쓰지 않고도 너무 여러 가지 영상을 잘 만들었지만 요런 느낌이 있고 없고 빛을 어떻게 세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포그 인 스캐터 앤 컬러 같은 것도 영향을 받는데 항상 무언가 바꾸고 수치 바꾸고 나서는 얘한테 계산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디렉션 라이트 저기서 쫙 들어오고 있는데 라이트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라이트 컬러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똑같은 세팅에서 라이트 컬러만 바꿔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라이트 컬러는 단순히 색깔을 의미하는 컬러를 넘어서서 컬러 자체가 명도, 빛의 밝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요쯤에다가 다른 라이트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스팟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스팟라이트를 하나 세팅하고 저 앵글은 조금 좁혀 볼게요. 요 정도라고 강도는 아예 더 세게 할까? 강도는 500 정도로 무지무지 세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이고 약간 좀 더 높여보고 이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아무리 빛이 밝아도 땅과 겹친 면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아예 엄청 더 키워볼까? 5000 정도를 아예 굉장히 크게 키워놨습니다. 얘도 볼륨 옵션이 있어요. 자, 볼유메트리 스캐터의 강도를 완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느낌 보이시죠? 이게 역시나 다른 빛이 많으면 얘가 좀 테스트에 있는데 요렇게 원뿔머로 내려오는 요 느낌 보이죠? 어떤 앵글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요렇게 하면 또 잘 보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세팅해도 어떤 앵글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얘를 땅으로 좀 더 당겨볼게요. 이게 어두우시면 더 잘 보이겠지. 요 정도로 했어. 그럼 요 빛 보여지는 거 보이죠? 요렇게. 허공에 빛이 존재하는 요 느낌. 요런 것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지무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볼륨 스캐터링 강도를 확 올려볼게요. 300까지 올리면 이건 좀 너무 촌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극단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테스트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씬인지 주위에 얘 말고 어떤 조명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라이트 자체 수치도 올려보시고 볼유메트릭 수치도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주위가 너무 밝으면 그래도 안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다양하게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나는 어두운 숲에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몇 번 요거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포그로 간 다음에 자, 일반적인 요 밀도와 보조 포그 요거 확실히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아주 보조 포그 아직 제로로 했는데 조금 올려볼게요. 조금 올리면 원래 바닥에 있던 뿌연 좀 약하다 진하게 해볼까? 3은 그렇고 2, 1 요 정도라면 원래 있던 포그의 느낌까지 살려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왜 켰냐면 볼유메트릭 포그만 했을 때랑 지금 원래 이 보조 포그 데이터를 높였을 때랑 얘한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너무 센데? 그럼 다시 스팟라이트로 가서 이 라이트 수치도 좀 줄이고
그리고 볼륨. 허공에 보여지는 느낌은 볼륨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스캐터링 강도 50 정도 해놨는데 20 정도 줄여볼게요.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부터 핵심, 제일 중요한 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렌더링 건 상태도 아니고 뭐 시퀀서 상태도 아니지만, 요렇게 봤을 때 여기 이 약간 모자이크 느낌 보이세요? 사선, 요런 데서는 잘 안 보이고, 요런 사선 부분에서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모니터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요게 이 볼유메트릭 포그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요 정도인데, 픽셀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단 현상 보이죠? 그래서 밑에 콘솔 창에다가 볼유메트릭 포그라고 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볼유메트릭 포그에서 그리드. 잠깐만요. 이거 볼유메트릭 포그 점 그리드. 픽셀 사이즈가 있어요. 지금 요 정도인데 느낌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픽셀 사이즈. 한 칸 띄고 1까지는 할 필요 없고 2나 3 정도 하면 스무스해지는데 2로 바꿔볼게요. 엔터 치고 기다리면 여기가 싹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시죠? 만약 아까 그 상태로 릴로 그대로 떴다면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서 약간 계단 형태가 보이고 촌스럽겠지만 요 방금 해줬던 그리드 사이즈 그것만 바꿔줘도 싹 이쁘게 뽀얗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보조 볼유메트릭 수치도 높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 많지. 만약에 굳이 땅까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런 느낌만 내도 볼유메트릭이 있고 없고 무지 많은 씬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단순히 그냥 스팟라이트하고 이거는 개념이 달라. 빛 자체가 존재하는 형태를 보여줘요. 지금 나는 이 강의를 설명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촌스럽게 했는데 강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할 때는 이런 걸 섬세하게 중간중간 하시고 또 햇빛이 어딘가 들어올 때 요런 느낌. 근데 그게 있어. 씬을 꾸미고 애니메이팅 세팅하고 이런 거는 착착착착 진행하면 되는데 요런 느낌의 테스트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 소요할수록 멋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촌스럽게는 안 하지. 볼유메트릭을 좀 줄여볼게요. 한 5 정도. 그치, 요 정도. 또 너무 세. 그래서 수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면서 언리얼의 장점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렌더링을 하지 않아도 숫자를 바꿀 때마다 그때그때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언리얼에 물론 언리얼의 시퀀스에서 여러 가지 뽑을 수 있는 메뉴가 있긴 있어요. 렌더링 또 영상을 뽑는 메뉴가 있긴 하지만 언리얼은 내가 화면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얘는 지금 실시간 프레임 렌더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숫자를 바꿨을 때 바로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 약간 계산 시간이 걸리면서 보여주고 또 예를 들면 언리얼 내부에 있는 어두운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밝은 곳으로 나갔을 때 하얗게 보였다가 점점 제대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언리얼이 전부 다 1초도 안 쉬고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리얼이 설치 자체도 약간 하드 좀 무겁긴 하지만 이 언리얼을 돌릴 때도 이 굉장히 컴퓨터가 계산량이 많은 이유는 얘는 지금 계산하고 있어. 렌더링 버튼으로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물론 그동안 얘를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만들었지만 얘와 빛,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볼유메트를 켜고 끄고 또 중요하지만 이 부분, 보조 포그랑 요거랑 같이 이용하는 거 그리고 빛 자체의 세기, 빛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볼륨의 수치 그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